그러면 GMAT이라는 시험이 무엇이냐? 경영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GMAT을 칠 수도 있고 GRE를 칠 수도 있습니다. GMAT의 경우에는 조금 더 경영대학원들에 집중된 시험인데요. 대체로 많은 경영대학원이 거의 GMAT을 받습니다. 혹은 GMAT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영대학원은 GRE를 받는 곳도 있어요. GRE 같은 경우에는 꼭 경영대학원에서만 사용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석사나 박사를 하고 싶을 때 대학원을 갈 때 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GRE를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 GRE를 공부했던 사람에게 듣기로는 GMAT이랑 GRE가 좀 확실히 성격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GMAT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시험에서조차 논리력을 물어볼 정도로 조금 더 이과적인 시험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GRE 같은 경우에는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글 쓰는 부분이 되게 라이팅이 되게 중요하고 좀 한편으로는 되게 문과적인 시험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GMAT이랑 GRE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본인에게 더 맞는 거를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일반 대학원에는 지원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MBA를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GMAT이 더 맞았고, 또한 제가 단어 외우고 막 그런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GMAT을 바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꼭 경영대학원이 아니라 다른 대학원에도 생각이 있다거나, 혹은 오히려 이런 이과적인 성향보다 난 문과적인 성향이 강하고 막 단어 외우는 걸 더 잘하고 뭔가 이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GRE도 받는다. 그러면은 또 시험적으로는 GRE가 좀 더 점수 받기가, 고득점을 받기가 쉽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한번 GRE나 GMAT 테스트 시험을 한번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MBA에 아예 목표가 있으시다면 GMAT을 선택하시는 게 더 많은 학교들에서 GMAT을 받아주기 때문에 더 옵션을 넓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MAT이라는 시험이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언어, 수리, 그 다음에 이제 IR이랑 아와, 이 두 가지 보너스 섹션이 추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이 800점 만점이라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입니다.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도 세 가지 유형의 문제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RC, 두 번째는 SC, 세 번째는 CR이에요. 그래서 RC 같은 경우에는 긴 지문을 읽고 독해해서 그 내용에 맞는 답변을 고르는 이런 독해 문제고요. 두 번째 SC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이 나오고 그 문장을 올바른 표현으로 고치는 좀 더 문법적인,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보다 세밀하게 들어가고 좀 어려운 그런 문법적인 문제들이 SC에 나오고, 세 번째는 CR이라고 해서 그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어느 정도의 그 길이가 있는 문단이 나오고 그 내용에 맞춰서 뭐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든지, 혹은 이게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문장이 어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항이 합쳐져서 언어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리 영역인데요.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S, 두 번째는 DS. 그래서 P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수학 문제 풀이에요. 그래서 답이 그냥 뭐 1, 2, 3, ABCD 중에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수학 문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S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리력이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시 문제들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뭔가 수식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조건이 A와 B 그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A만 참이더라도 이 수식은 참이 된다, 혹은 뭐 B만 참이더라도 이 수식은 참이 된다, 혹은 뭐 A와 B가 둘 다 참이어야 이 수식은 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논리력이 결합된 수리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GMAT의 수학 문제가, 수학 수준이 제가 봤을 때 한국인들에게는 어려운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중3 수학 정도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문제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데서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연습만 하시면은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수리 점수를 받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언어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밸런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체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있는 IR이랑 아와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이 IR 같은 경우에는 8점 만점인데, 뭔가 그래프나 아니면 도표 같은 거를 보고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저처럼 토종이고 영어로 그래프나 이런 표 같은 것들을 많이 안 다뤄봤다면 조금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서 막 오히려 긴장해서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도 조금 테스트를
연습을 많이 해보고 그 당시에 좀 차분하게 풀면은 사실 이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영역에 속합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그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와인데 이건 라이팅이에요. 보통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들을 연습을 미리 해가시면은 대체로 쓰는데 문제는 없지만, 하지만 제가 아와 점수를 잘 받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IR이나 아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에서 이건 진짜 조금 너무 낮다 이런 것만 아니면은 사실 크게 그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 낮은 점수를 받지는 않도록 미리 최소한의 연습은 하고서 이제 GMAT을 치면 좋겠죠. 그래서 GMAT 시험은 1년에 총 5번 칠 수 있고, 그리고 평생 8번을 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보통 이제 한 번 입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그 해에 보통 뭐 한두 달 정도 공부하고 한 번씩 시험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공부를 하지 않고서 나 시험 삼아 쳐봐야지 하고서 그 기회를 날리지는 마시길 바라고, 그거를 위해서 MBA.com이라는 이 GMAT을 주관하는 홈페이지에서 프랩이라는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실전처럼 집에서 온라인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 프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MBA.com에서 제공되는 문제 세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GMAT은 외부의 뭐 학원들에서 제공하는 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은 이 시험을 주관하는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문제 세트나 이런 프랩 테스트 많이 풀어보시길 바라고,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교재는 오피셜 가이드라는 거예요. GMAT 오피셜 가이드. 그래서 OG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걸 매년 발간을 하는데 매년 문제가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2019년 OG를 샀으면은 2018년 걸 사시면은 그 중에 뭐 한 몇십 문제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2012년 OG를 사서 보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 세트가 바뀌어 있을 테니까 여러 세트를 좀 더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 교재는 OG고 그 외에는 MBA.com에서 제공하는 그 문제 세트를 구매하셔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혹은 그 외에 당연히 학원 등의 리소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방법은 사실 학원과 인강 그리고 자습 이 세 개를 모두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또 다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GMAT 경험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